반갑습니다. 바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길입니다. 펜타스과 분당에 있죠? 네, 서현에 있습니다. 분당 서현? 네. 서현동에 있는. 아이들 엄청나던데, 뭐, 화학 가면 뭐. 아닙니다. 윤동빈 선생님. 맞죠? 윤동빈 선생님.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화학원의 1단원, 2단원을 좀 세부적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화학원의 1단원 왜 이렇게 뭐, 어려운지 한번 동빈 씨 한번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원은 총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소 비료 뭐 이런 좀 별 내용 없는 네. 뭐 암기 과목 같은 그런 과목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화학 식량과 몰이라고 해서 이제 몰이 처음으로 이제 몰 개념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걸 이용한 화학 반응식이 들어오고, 네 번째가 이제 몰농도.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도 같이. 네, 일단 같이 해요. 네. 2단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원소 부분인데, 원소 뭐 주기율표라든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축적으로 나와 있죠. 네. 예, 근데 나와 있는데, 사실 뭐 2단원 같은 경우는 좀 쉬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중2 때 배운 내용도 있어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선수급들은 진짜 이제 화학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네. 뭐 S 오비탈의 개수와 P 오비탈의 개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차이가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의 차이는, 상위권 학생은 그 비율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이거면 얘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개념이나 문제가 어렵진 않으나 시간 소요가 많이 돼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중위권 학생도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네. 하지만 그 시간 차이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추세를 말씀드리면 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내신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 약간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 이제 거의 이제 교육 궤적 다 왔으니까 저희 이제 문제를 쥐어 짜내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지난 수능 때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뭐 공부를 뭐 깊이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암기가 병행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이온화 에너지랑 뭐 이온 반지름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애들은 약간 이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으로 출제를 하면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뭐 표로라든지 그렇게 다르게 출제를 하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거든요. 물어보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만 어느 정도 되면 2단원은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보면 1단원에서는 분명히 못 보거든요. 평균이 30-40점이에요. 20-30점. 그런데 이제 나 시험 못 봤으니까 학원 옮겨요. 그럼 2단원을 시험 잘 보거든요. 아, 이 학원이 나랑 맞나 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단원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단원을 이제 말씀드리면 화학식량과 몰부터가 이제 장애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게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표를 보면 그 위에 이제 뭐 1g당 부피라든지 1g당 뭐라든지 같은 질량의 뭐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악해내는 그 문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수식화할 줄 알아야 돼요. 수식화. 네. 그러니까 1g당 부피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식이에요. 1g당 부피라는 게 결국은 밀도의 역수거든요. 근데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표는 분자량의 역수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걸 캐치를 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를 넘어갔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 그 한 줄 한 줄을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해력이 있어야 문제 접근이 필요하고, 이제 몰에서 이제 한번 지난주에 한번 울고 집에 간 학생이 있거든요.
굉장히 상위권 여학생인데 짜증을 내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귀가를 했어요. 막 본인이 예, 너무 자기가 이게 안 풀리니까. 예. 예. 근데 또 엊그저께 보니까 또 헤헤거리고 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 빌드업 된 게 반응식을 섞은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은 딱 루틴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루틴이 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잘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강사도 그렇고 이거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수능 때까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느냐 안 길러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뭐 화학 반응식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저는 많은 인강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반응을 그냥 시키는 거냐 아니면 있는데 계속 때려 넣는 거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걸 파악하면 반응의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이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식으로 이렇게 풀면 풀리긴 풀리죠. 근데 미지수만 서너 개에다가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단원을 본인이랑 맞는 분한테 가서 제대로 하셔야 인강으로 소화가 되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면 아유 뭐 얘기만 들어도 이거 정말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요즘 또 추세는 이제 한동안 수능에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찍을 수가 있어요. Y축을 보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프를 안 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표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분석하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독해력 부분이 따라줘야 1단원은 본인이 풀 수 있고 특히나 어느 단원보다도 좀 반복적이고 기술적이어야 된다. 이게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럼 이거의 또 기본적인 게 학년이 그것도 한번 얘기해줘요. 통합학의 화학 파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화학원하고는 몇 단계 몇 단원들이 연결돼요? 화학원과 통합이랑 화학은 이제 2, 4단원. 2, 4단원. 네. 2, 4단원이 연결돼 있고요. 그럼 1단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학년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놓는 거죠. 이 몰이 뭐요? 그러니까 그러다. 몰이 뭐요? 그러니까 몰이 뭐요? 근데 거기서 저도 보면 너 학원 왜 옮겼어 물어보면 못 알아듣겠어서 옮겼어. 이런 친구들 되게 어떤 학생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화학원만 1단원만 3번 들어. 그러니까요. 어딜 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악착같이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이 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건 15분이면 돼요. 네. 개념은 15분이면 돼요, 솔직히. 개념은. 근데 그 개념을 15분 했는데 아이가 이해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개념은 15분이면 20분이면 되는데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부터가 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이 30개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연필이 12개 한타스가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문제로 갖다 놓으니까 이 계란 한 판을 뭐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수적인 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은 저는 매주 어쨌든 풀잖아요. 어쨌든 풀어야 하고 매주 푸는데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퀴즈 같다라는 퀴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TV 풀어보면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나와서 문제적 남자에서 푸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센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은. 근데 저는 요번에 입시 결과를 보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아구작착 달려들면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번에 되게 깜놀한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한 애는 잘 가는구나. 의외로 잘 가는구나. 뭐 화학이 뭐 처음엔 6등급이었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2, 3등급으로 내보냈는데 또 여학생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문과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외시 연대에 간 애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를 2명인가 3명을 보냈는데 의대는 또 이렇게 가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들구나. 얘가 수능에서 몇 개 안 틀렸는데 네. 저한테 본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수능 성적표를 저한테 보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의대를 가긴 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띠리번쩍한 데는 아니구나.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안전빵인 의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를 지원했으나 안 되니까 이제 안전빵으로 써서 뭐 한양대 과수석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최상위권들끼리의 그 박 터지는 근데 이 과탐 성적이 좋아서 그래요. 과탐 성적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표점에서 이제 훨씬 그러니까 그걸 무시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만의 저번에 그 김기현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수학 1등급 나오고 과탐 5등급 나오면 인서울 안 돼요. 근데 수학 5등급 나오고 과탐 1등급 나오면 동시에 인서울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난 사람들이 과탐을 정말 무시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문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내가 진짜 이게, 왜 3등급이냐? 3등급만큼 공부했으니까 3등급. 네, 맞습니다. 했는데요? 진짜 죽으라고 했는데, 3등급처럼 공부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힘드니까 2, 4등급을 맞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고 싶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네, 맞아요. 동빈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퀴즈학도 같고 개념은 15분이면 끝난다. 그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연습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접해보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개념 완벽해. 나가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 근데 못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만약에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수능에서는 과탐이 30분이잖아. 30분인데 모자라죠. 모자라고. 내신도 마찬가지.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들이 내신에 다 꽂혀 있는데 결국 그게 승부처고 1등급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상위권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차이점이 본인이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놓지 않아요.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문제 하나를 놓고 본인이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지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묻진 않거든요. 어떻게 더 빠르게 풀까요? 똑같은 문제를 두고. 근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걸 푸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첫 발을 잘 디뎌야 한다는 얘기가 그때 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근데 수학적으로 풀면 더 쉽긴 해요. 하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 수학적으로 풀면. 근데 진짜 이제 의대를 가고 이런 친구들 보면 본인이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즐기고 뭐 즐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항상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한 문제가 있으면 일부러 뭐 화학에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일부러 처음에 틀리게 풀립니다. 틀리게 풀고 왜 틀리는지를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 같은 문제를 두 가지나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 고3 이제 수업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걔들은 일단은 뭐 잘하든 못하든 기계적으로 구조화는 되어 있어요. 1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이랑 약간 제가 좀 차별화를 둬서 그런지 그래서 저도 강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은 안 그러는데 1단원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해야 접근이 쉬울까? 특히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밥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쟤들이 저한테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학년이 높던 낮던지 그런 똑같은 방법을 써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1, 2단원 화학원의 1, 2단원 동생
정리해 주세요. 나는 들어도 난 뭔지 몰라. 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네. 정리해 주세요. 일단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시중 교재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원론적으로 풀어놨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약간은 루틴화되어 있는 거,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암기가 필요하다 그거고, 그 다음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처음부터 어려운 기출문제에 달려들지 말고, 급할 게 없거든요. 아직 2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막 달려들지 말고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 구조화된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상위권은 정말로 많은 고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적어도 똑같은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건 학습량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하고 딱 개념 됐다고 해서 난 끝 이게 아니 툭딱 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응용을 해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 학습량이 좌우되는 등급을 만드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학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석 마지막 3, 4단원이죠? 네. 여기도 또 4단원이 그렇게 또 어렵다며요. 어렵죠. 킬러죠. 킬러죠. 네. 그래서 한번 3, 4단원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단원은 분자의 뭐 구조, 그 다음에 뭐 각도, 성질, 뭐 극성, 무극성,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4단원은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단원인데요. 네. 산화환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통합과학 때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요거는 좀 통합과학에 신경 써야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분당 지역에서는 1학년한테도 2학년, 3학년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예, 통합과학 시험 때. 그래서 이제 거기 난이도가 좀 있는 걸 내기도 하고요. 그 3단원은 사실은 학생들이 좀 이제 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쉽죠, 이게? 암기하면 되거든요. 뭐 각도라든지 모양은 암기를 하고 규칙성을 굉장히 발견하기 수월한 단원이라서 뭐 크게 어려워하진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잘 못 봐오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는 본인이 암기를 덜 했거나 그러니까 각도를 되게 외우기 힘든가 봐요. 각도를? 예, 그러니까 뭐 정사면체, 109.5도 이런 거 이제 외우기 본인들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극성, 무극성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로 문제 많이 풀면 보기만 실수 안 하면 상당히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3단원은 할만합니다. 예, 진짜 할만하고요. 이제 4단원이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한 2, 3년 동안 이제 출제를 잘 안 했던, 이제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제를 잘 안 했던 이제 산화환원, 금속의 산화환원, 산화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것도 1단원이랑 비슷하게 이제 양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양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산 문제, 뭐 이온수가 쭈니, 느니,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산화환원은 킬러로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킬러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전까지는 좀 다른 산화수 문제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산화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게 사실 저같이 이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산화수로 개수를 맞춰라, 뭐 산화수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몇 가 이온인지 써라.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연습 많이 하면 크게 뭐 우려할 부분 아니고 뭐 항상 뭐 그래 왔듯이 이제 4단원에서는 뭐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부분은 어쨌든 킬러니까 학교에서도 킬러로 내겠죠. 근데 그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더 이제 버전업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1단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1단원보다 더 약간 애매한 게
1단원비에 비해서는 아마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을 뭐 이렇게 3개를 놓고선 얘가 산이니 염기니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이거야말로 한번 삐끗하면 풀 시간이 없어지는. 그리고 좀 다양한 형태로 원그래프, 그냥 일반적인 선그래프, 아니면 표, 뭐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단원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과 연기? 네. 중화반응? 네. 산연기 섞는 겁니다. 왠지 배고파지는데? 중화 반까지는 배고파지는, 갑자기 또 정신 때리고. 이거 어렵다며, 중화반응. 어렵죠. 근데 상위권 애들 보면 되게 웃긴 게 1단원은 또 되게 잘 풀어요. 상위권은? 1단원은 잘 푸는데 또 4단원은 또 별개라고 생각해서 또 되게 힘들어해요. 이건 또 통합과하고 연계됐어서 좀 그래도 4단원은 좀 네. 경험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말장난. 아. 이것도 말장난. 야, 일단 지금 3, 4단원 얘기하지만 1단원은 정말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중학교 때 뭐 배우지 못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없었죠. 아무튼 이 화학이 쉬운 과목은 정말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이렇게 동빈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또한 또 동빈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좀 든든해. 제가 아직 뭐 이과생 자녀가 있다면 좀 무조건 맡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든든한 어떠한 선생님, 좀 자신감, 그 다음에 분석된 모든 부분을 분석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할 분인 것 같고, 포기하는 학생들, 화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진짜 좀 끈질게 좀 진행하고 있고, 자기가 진행하면 결국 자기한테 되게 좋은 점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표점도 괜찮고.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입 끝났을 때 수능. 네. 그러니까 이 화학이 7만 명입니다. 수능에서 7만 명인데 어쨌든 간에 좀 제가 볼 때 등급 받기도 좀 적절하고 문제 난이도 본인이 조금만 포기만 안 하고 조금만 더 네. 신경 쓴다면 이 화원이 기회의 또 과목이 되지 않을까. 네. 또 뭐 약대나 의학 그럼 당연히. 당연히 예, 해야 되는 당연히. 과목. 피할 수 없는 과목이고. 네. 그다음에 화학원이라든지 화투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또 장작 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화학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화학원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매번 회차에 뭐 있으면 선생님 댓글 달아주면 우리 또 동민쌤이 댓글에 응답을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여기 가까운 데 계시면 분당에 아니면 근처에 계시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동민쌤 수업을 듣던 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기획 특집을 해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학원 이렇게 저희가 또 분석을 계속 들어가는데 오늘 그 첫 스타트가 화학원입니다. 화학원 이렇게 동민쌤 3주간에 걸쳐서 네. 또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부분으로 네. 한번 또 같이 또 방송 찍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화학원 3부 특집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쌤 마지막으로 이 화학원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학부모님한테 한번 꼭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본인이 뭐 못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한테 맞는 방법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네.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